안녕하세요. 비트 김 선생입니다. 7월 10일 13시 기준 비트코인 현재 58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씩 상승해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셨을 때 스토캐스틱이 곧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움직임을 보시면 골든크로스 만들어지고 차트 상승, 골든크로스 만들어지고 차트 상승, 지금도 역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셨을 때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로 꺾이지 않았고 58.6K 이 저항선을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뚫어주지 못하게 된다면 54K와 52K ETF 호재로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매물대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되고 이 구간까지 뚫리게 된다면 50K 밑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58.6K를 강하게 뚫어준다면 상승 추세로의 확실한 전환이니 지금 당장은 선물보단 현물로 갖고 계시고 롱 포지션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배율을 조금씩 늘리면서 추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숏 포지션 투자하신 분들은 58.6K 상단 부근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말 곧 불장으로 진입할 마지막 상승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투자 고수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 고수는 대한민국 코인판에서 진짜 전설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실 원효띠입니다. 원효띠를 소개해드리자면 원효띠는 600만원으로 4천억 이상을 만든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실제로 인증도 여러 번 하셨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소식이 없으십니다. 거래소에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다, 주작이다 등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원효띠가 오래전부터 활동한 걸 알아서 실존 인물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리더보드 4위까지 등재됐었고 바이낸스 수익만 보셔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탈 프로핏이 거의 1,40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약 200억 정도입니다. 더 대단한 건 원래 원효띠가 사용하던 비트맥스 거래소의 수익률인데요. 이게 원효띠님 21년 8월 수익인데 1,570억에서 2,340억까지 49% 불리셨고 이는 약 원금 대비 37,100배입니다. 또 이걸 비트코인으로 환산했을 때 4,230개의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4,230개면 지금 가격으로만 4천억인데요. 만약 다른 거래소 자산까지 그대로 들고 계셨으면 진짜 지금은 1조 가까이 있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거래소를 사용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보셨으면 코인판에서 떠나셔도 전혀 무방한 액수죠. 그런 원효띠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 대 선물. 현물은 6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만 현물로 하시고 이후로는 선물을 병행했다고 하십니다. 이후로 자산 분배는 442 포지션으로 현물 4, 선물 4, 현금 2 이렇게 나누어서 거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원효띠는 다양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한 이유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숏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또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시드보다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오히려 돌려주는 거래소도 있다고 합니다. 또 펀비 매매, 김프 매매 등 해외 거래소와 병행해야지만 사용 가능한 매매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꼭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원효띠의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친은 있으신지, 매매하다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친은 있으시고 매매하다 안 될 땐 변동성이 크다면 바로 복구 매매에 돌입하시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휴식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이제 거래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복구 매매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면 진입 타점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라리 휴식을 하는 걸 선택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진입 타점을 잡으시는 기준, 방법이 있다면 또 초반에 시드가 적을 때 어떻게 운용하셨는지, 익혀둔 패턴을 바탕으로 자신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한다고 하십니다. 또 시드가 적을 때에는 스캘핑 위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는 자리에서만 매매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되게 철저하신 것 같아요. 또 스캘핑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는 초단타 매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매매하는 시간은 2년 전에는 10시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 4시간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트는 계속 보는 중이라고 하네요. 손실이 날 경우 버티는 마인드, 방법은 결국 예상한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근거만 있다면 버틸만 하다. 틀려서 손실이 크게 났을 때도 자산 계산을 미루거나 큰 손실을 봤다는 현실을 직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둡니다. 앞으로도 시간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예상한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근거. 모든 투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원효띠의 익절하는 기준은 아는 구간 끝나면 익절합니다. 답부터 되게 단호하듯이 자기가 봤던 그림, 그 근거에서 벗어나면 바로 끝낸다 라는 말입니다. 처음 10억 찍었을 때 어느 정도 출금하셨나요? 그 돈 다 굴리셨나요? 수익 나는 족족 수익의 20% 정도 출금했습니다. 이게 수익 실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죠. 투자 초기 단계에서 참고한 서적이나 사람이 있으신가요? 투자 관련으로 따로 외부에서 참고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저도 참 진짜 신기한데 외부에서 참고하지 않았단 말은 그 개념과 원리 이론만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의 투자 방법 이런 건 참고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차트를 보시려면 공부는 해야 하니까요. 유명한 매매 방법 중에 절대 비추하는 방법은 MACD, RSI, 볼린저 밴드 등 처음 매매 시작할 때 접하기 쉬운 지표들에 의존하는 매매를 비추한다고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네요. RSI 다이버전스만 보고 저배율로 매매하는 거 어떤가요? RSI 기반으로 매매했다가 크게 데인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추천하긴 힘들지만 수개월에 걸쳐 매매를 많이 해보고 좋은 승률과 손익비만 나온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표든 이제 좋은 승률과 수익이면 장땡이라는 말인 것 같네요. 제일 신뢰하는 지표로는 캔들과 거래량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거래를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은 강한 양봉이 나오고 강한 하락은 강한 음봉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확실한 지표로 추세를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매 기준이 뭔가요? 리스크 관리, 포모 참기 같습니다.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잘해도 포모에 한번 휩쓸리면 바로 깨지더라고요. 지금이 딱 포모 시즌이죠. 비트코인 급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절치고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돈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손절과 익절 비율은 어떻게 정해 두시나요? 퍼센트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손절을 했고 그 지점이 보통 3에서 5% 정도였습니다. 물려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존버는 비추천, 손절하고 다시 타점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조언은 세계 화폐로 쓰일 거라거나 디지털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항상 고점 근처나 저점 근처에서 나돌던 말입니다. 트레이더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되던 간에 그 안에 파동을 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보시면 확실히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니까 빠른 손절을 하시고 또 코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걸 믿기보다는 차트 안의 파동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차트 하루만 10시간씩 보면 원효띠처럼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 좀 알려줄 수 있는지,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이 분야도 참여자들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시장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고 살아남으면서 고인물화되는 것이 제일 보편적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만 보거나 캔들만 보기보다는 꼭 병행해서 보고 패턴을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역시 그 투자 성적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만 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이네요. 매매법을 완전히 정립했다고 느끼기엔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직도 완벽히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그때그때 바뀌어서 하나의 정립된 매매법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매매법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 시장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매매법을 찾아서 그때그때 다르게 매매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청산당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코인 계속하셨나요? 늘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에 청산을 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30% 정도만 당했고
가장 크게 시드 까인 것도 50%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복구할 시드는 남아 있었습니다. 굴곡이 크더라도 시드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오는 하락이 그저 시간이 좀 걸리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빔, 붓다빔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시장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바로 스위칭 하시는지, 상황을 지켜보시는지. 시장 분위기만 좋다면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재 해소라며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때쯤에, 즉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때 호재가 터지거나 안 좋아질 때 악재가 터지는 등 이게 맞물릴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정도만 한다. 이 말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안 좋은 뉴스도 좋은 뉴스가 되고 좋은 뉴스도 안 좋은 뉴스가 되는, 즉 시장 분위기를 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지금 터지는 악재들은 단순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악재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Q&A를 마치면서 원효띠도 똑같은 사람이란 걸 느끼게 됩니다. 똑같이 저희처럼 상실감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다른 것 같고 본인만의 확실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의 관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효띠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에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번에 다가올 비트코인 불장에 맞춰서 투자 관점을 확실하게 갖고 어느 악재, 리스크가 찾아오든 감정적으로 휩싸이지 마시고 계획한 대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 비트 김선생 역시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좋은 자료와 함께 찾아올 테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